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째 민속이야기 쉬운 5번째 마당. 쉬운 5번째 1년이 54주인가요? 그러면 만 1년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릅니다. 글쎄요, 먼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간에 그 페이스북에 하나를 올린 말뚝 박는 현장 소리를 하나 올렸었죠. 근데 그 예산 행사가요, 일한 사람 7명, 스텝하고 전부해서 전체적인 쪽에서 촬영, 우리 영상을 영화 촬영하는 수준으로 아주 제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뭐 이렇게 옆에서 돈 넣은 사람에서 실제 참여 인원은 12명 정도. 그런데요, 예산 군수님, 예산시 군의회 의장님, 뭐 충남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역사문화원의 박사 한 분 해갖고 오신 주요 내빈이 12분. 사진작가가 여러 분 오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KBS, MBC, 대전방송국에서 오셔서 TV로 찍었고, TJB가 잠깐 또 찍어 가셨어요. 방송은 얼마나 됐느냐고요? KBS만 5번. 그 중에 한 번이 전국 방송으로 걸렸고요. 그 다음에 MBC에 3번. 대전이고요. TJB에 2번. 그래서 총 10번이 나갔대요. 저도 이제 MBC 거하고 2가지는 정확히 봤어요. 시간은 2분 정도.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YT, 연합뉴스에서 2일간 나왔고요. YTN에서도 하루 동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놈들이 전화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허풍스럽게 말하면 그날 전체 일반적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총 몇 번 나온 거예요? 터져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 모습을 옛날답게 일하면서 소리하는 소리를 일하면서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거 연출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옛날대로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했거든요. 부분적인 쪽에서 설명만 하고 간단하게 일을 했고, 연출을 그냥 연출을 했다고 하면 어떤 분야를 했느냐면, 상투 하나 세운 거 외에는 인위적인 연출이 없었던 옛날 모습 그대로 찍은 겁니다. 지금 상투 안 뜨는데 상투는 띄웠으니까 그건 인위적 연출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 자체로 볼 수 없는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획사 사장님하고 며칠 전에 민속을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좀 현대적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세상에 내놓는 분이죠. 근데 그때의 주된 얘기를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민속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간단하죠.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원형. 원형은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옛날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 세상이 변했잖아요. 얼마나 빨리 변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답게 하고 만다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현대문화예술로 재창조해서 살아남게 해야 되는 것이 민속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 역할은 뭐냐? 제 역할은 조사도 좀 많이 다녔고 했으니까 저는 원형만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치고 싶은 거예요. 재창작, 저도 좀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재창작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공주의 소리를 냈을 때 동요를 재현한 걸 보고서 현대 아이들에게 기악을, 서양악기의 기악을 가르치는 관현악기, 가르치는
지휘자 한 분이 오셔서 이것을 동요를 자기네들 좀 하고 싶다. 고맙다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요를 조사를 해놓는 거지. 동요를 옛날 모습 그대로 부르자. 그건 아닌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하나 있어요. 현대화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 퓨전이라는 걸로 만들어내서 정신문화 쪽에 담겨있는 의미를 훼손하는 정도의 퓨전들. 그건 좀 싫어합니다. 옛 모습을 옛 모습으로 하지 않고 바꿀 때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좀 담아서 한다는 전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옛 모습을 옛 모습대로 재현하면은 이게 신선한 창작품처럼 세상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에서 할 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농사꾼들 옷이 너무 좋아. 광목 바지저고리를 입었는데요. 마른 논에 사다 보니까 새놈을 입어갖고 깔끔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4월 22일 날 또 하는데요. 그날은 물 있는 논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방이면 아마 옷은 헌 옷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흑칠을 해갖고 이것도 안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의 이 빠른 변화는 옛 모습을 옛날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창작처럼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비극도 아니고요. 사회적 현상일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모습을 옛 모습대로 하는 것이 창작처럼 보인다고요. 연출하는 분들이 이걸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일 날 다음 예술인 출신, 공주 출신 예술인 중에서 김복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행승이십니다. 이게 스님이신데 사람들 속에서 사시는 분. 그렇게 일생을 사셨고 작은 절에 나중에 말년에는 서울 쪽에 작은 개인 절에 주지도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김복섭 선생님이 예술적으로는 굉장하신 분입니다. 80년대 서울의 큰 극장에서 공연도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것이 지금 비나리 하시는 이광수 선생님의 비나리의 원류를 잘 하셨죠. 그분이 예술은 전부 공주에서 익히셨어요. 24살까지 공주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주에다가 소리를 잘해서 축원 소리를 잘해서 집을 한 채 사놓고 아주 가난했던 분인데 서울로 올라가셔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산소를 찾아서 같이 배우신 분들, 쟁쟁한 분들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이광수 선생님, 국악협회 이사장이신 이문수 선생, 공주농악하고 있는 정철기 선생, 그리고 김덕수, 사물놀이의 김덕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배운 분인데 그분의 추모 사업이나 이런 쪽을 공주에서 하나도 못 하다가 이번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묘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물론 묘제는 후손들이 직접 지내는 건데 사당도 없고 방 안에서 그냥 기념식을 하기에는 그동안 산소도 돌보지 못하고 한 것이 죄송하다고 뜻을 모아서 작은 묘제를 지내고 그 이광수 선생님이 김복섭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광수 선생님의 작품으로 다시 정리해서 만드신 작품이 지금 비나리인데요. 그것도 공연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 씻기금도 한 자락 푼대요. 소박하게 할 예정이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것을 지켜나가는 데서 우리가 조금 꼭 했으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에요. 뭐냐? 선배 예술인들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해서 작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요 얘기로 가볼까요? 향토민요 중에 농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봄에 하는 봄 논일 노래, 그 중에 오늘은 가래질 소리와 못 지는 소리 두 개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가래질, 삽처럼 돼갖고 길게 돼서 먼저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지금은 생소한 농기구가 되어 있는데, 끈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게 있고 네 개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끈 하나는 장정 한 사람이 당겨요. 그래서 삽목가래, 그러면 삽날처럼 생긴 가래를 대주는 가래 장치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고 줄꾼 2명에서 3명이 하는 것이 가래, 삽목가래고, 그 줄을 2개씩 달아서 4개에 달고 해서 5명이 하는 것을 오목가라 그래, 가래라고 그래요. 근데 오목가래는 줄 하나를 길게 늘여놓고 2명이 당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데에서 이렇게 하느냐면요, 평야지대는 가래를 줄을 2개 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가래 줄을 양쪽에 2개씩 달으면 높은 데로 던진다든지 끌어올려 놓는 작업이 편해요. 다음번에 제가 이 4월달 예산의 행사, 전통 예농천하라는 행사에서는 눈두렁 높은 가래질을 좀 이렇게 하고 평가래질도 할 건데, 그 영상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가래는 종류별로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는 느린 가래질이 있고요, 빨리 하는 잦은 가래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평가래라고 가래날을 그냥 바로 대는 게 있고요, 식가래라고 가래를 세워대는 게 있어요. 경계를 날카롭게 해나갈 때는 가래를 세워댑니다. 꼰장가래는 흙을 많이 파기 위해서 박어하는 가래고요, 잔가래질은 크게 할 게 없어서 까짝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노래는 어떻다고요? 작업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가래질 소리는 조사된 것들을 보면은, 음원을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은 평가래질 소리가 가장 많은데요. 평가래질 소리가 가장 많은데 노래를 하는 쪽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래질하는 속도가 노래의 속도와 맞으니까 아주 흘렁흘렁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안쪽은 서둘러서 고정박으로 밀어대는 데도 있고 해서 가래질 소리는 박자의 흐름이 달라요. 가래질 소리가 조사된 분포는 충청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쪽이 가래질 소리는 뭐 크게 구호처럼 의도차 해가며 해도 그 박자 맞추는 건 쉬운 작업인데, 노래를 하는 것으로 맞추는 건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일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충청도 쪽이 많고요, 지역에 따라서 가래질을 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아요. 근데 공주 소리하고요 예산 소리가 또 다릅니다. 공주에서 하는 대표적인 소리는요 2가지가 체록돼서 불리는데, 넌실 가래여 하이, 후렴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요 하나는 어허이 능청 가래로세, 가짜에서 땡겨요 줄을. 속도의 잦은 소리들은 그걸 빨리 합니다. 그냥 는실 가래로세 어허능청 가래로세 이렇게 빨리 가는 소리 2가지밖에 없는데, 예산은요 노랫말 후렴하고 음악적 구조가 전혀 다른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후렴도 좀 달라요. 어리는 정가래호 비슷한데 다르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선소리를, 그죠, 자주 갈 때의 선소리가 예산은 마디소리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원 빼미를 댕겨놓고 어허능청 가래로세 해야 되는데, 어허리능청 가래호 해야 되는데, 예산 소리로 보면 인원 빼미 댕겨놓고를 나눠서 합니다. 인원 빼미 어허능
어허 가래호 하는 쪽을 해놓고 다음 소리는요 한 소절씩 해요. 그러니까 가래는 날이 어떻게 그때는 노래 타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까짝까짝이죠. 까짝까짝. 평야지대 쪽에서 흙을 많이 안 하고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깔짝거리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가. 그러니까 잦은 가래질 소리하고 긴 가래질 소리 두 개밖에 없는데 공주의 잦은 가래질 소리는 속도를 똑같이 노래의 구조로 갖고 속도만 빨리 하는데 예산건 쪽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농사 가래질 소리다 보고 봄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하는 분들의 노랫말, 그 선소리 노랫말은요 거의가 이 농사 잘 지어서 뭐예요? 우리 좀 올 가을에는 풍년도 만들고 그리고 나라에 세금도 바치고 우리 자식들도 가르치고 호의호식 해보세. 공주 소리는 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해요. 아들내미는 뭐 서당도 보내고 딸내미는 시집도 보내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냥 예산은 호의호식하고 부모님 공양 잘하셔 하고 넘어가죠. 소리는 속도가 예산 소리가 느립니다. 공주는요 이 노래들이 못 지는 소리 다음 소리에서 아주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그 좀 일에 맞추어서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산은 좀 여유가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노랫말은 대부분 인간의 긍정적인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들 농자천하지 대부분 다 찾고요. 그런 형태로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래질 소리도 다음번 4월 달에 하게 되면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작업이 되는 것들은 요번에 되는 것들은요 유튜브로 예산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제 유튜브 구락서 선생 그 예산에서 이 일을 전체 총괄 기획하신 구락서 선생님의 유튜브 세 군데에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봄 노래는 못 지는 소리가 있죠. 못 지는 소리 모내기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요 모를 대개 한 모판에 웬만한 거리는요 모자리를 해놓고 그냥 거기서 지고 갈 정도 되는 건 다 해요. 근데 모를 언제 찌느냐면 80% 이상이 새벽에 찝니다. 아침에 들판에 나오자마자 뭐부터 쪄놓아야 모내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찌는 소리를 하는 때가 많지 않은데요. 새벽에 소리 하는 게 누구나 부담되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의외로 못 지는 소리가 체력된 것들이 많습니다. 못 지는 소리가 체력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농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짜리를 어떤 집에 부잣집이 여기 이쪽 들에도 모짜리를 해놓고 저쪽 들에도 모짜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모를 쪄서 여기 모 신고 다음 가서 못 쪄서 못 신겠죠. 그런 때 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못지기가 되는 동네들. 그런데 못지는 작업을 하는 노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본 거죠. 노래 부르는 형태로 볼 때. 모를 찌는 작업이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찌고 하나 묶어 잡고 하나 더 쪄서 세 주먹을 묶어요. 그런데 이 작업하고 맞추는 노래가 있고 작업하고 전혀 맞추지 않는 노래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공주에도 양쪽 다 있는데요. 공주는 대부분 못 지는 소리를 그 손의 작업과 맞춥니다. 그런데 예산은요 아예 무시해요. 그러니까 손은 일하고 노래 입은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일노래로서의 어떤 노동적 가치보다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일하는 데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노래를 하죠. 이게 공주는 절들어콩 절들어콩 연예인이 뭐 한천 만천네 찌구나 빨리 찔 때 움쳐라 덕쳐라 움쳐라 덕쳐라 움쳐라 덕쳐라 꼭 구호처럼 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느리게 흘러갑니다. 철들어쿵 철들어쿵 거더니만 또 한줌만 쫓네. 음처덕처 이렇게 갑니다. 음처라덕처라는 박자 하나 같죠. 그런데 뭐 눈치채셨겠죠. 풍물농악의 가락 장단하고 맞추면 공주의 못 지는 소리는 삼채가락하고 맞는 거고요. 예산가락은 콧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일하다가 보면요, 손이 엉터리가 돼서 예산 소리는 춤추다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고, 손은 빨리 찌는데 노래는 흥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해서 한 종류로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요. 공주도 흐르는 데가 있기는 하는데 예산처럼 흐르지까지는 않고요. 그냥 보통 국거리, 보통 박 정도로 노래하기는 동네도 있기는 있어요. 충청도 음악을 여기 임동창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충청도 국거리 빼면 뭐 나뭐 국거리밖에 없지 하는 형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농악도 국거리째의 변형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노래도 국거리째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장단이 쉬워요.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이거잖아요. 그건 박자 맞추는 게 4분 3박으로 가면 어려운 거고요. 4박도 고정 서양적인 것은 좀 많이 의식을 해야 박자가 맞춰지는 건데 국거리는 느리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그게 맞는 속성이 있어요. 소리 문화에 있어서 충청도 쪽의 소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노래를 잘하기보다는 편안하게 해라. 그런 의미들로 갔죠. 다음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모내기 소리입니다. 근데 모내기 소리는요, 지금처럼 짧게보다는 종류가 많죠. 모내기 소리는 흘림자가 있고 뭐 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덜 찼는데 이런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공주에서 대백제전이라는 큰 축제를 올해 기획을 했었죠. 부여 공주가 뭐 100억대 이상의 큰 돈을 써서 하는 전국 규모의 큰 역사문화 축제를 기획했는데 거기 제가 추진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어제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2013년도로 연기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백신으로든 치료제든 이놈 코로나는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감하겠습니다. 두런두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